수처작주 입처개진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라.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진리의 땅이 되리니. 관세음보살. 참 좋은 말이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임재성사님께. 이 말은 당나라 시절에 참 이 시대에 정말 큰 선승, 고승이셨던 임재종이라는 종단도 있습니다. 고승이셨던 임재선사의 어록에서 나오고, 그분께서 또한 이처럼 행동을 하시고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게 남아서 다니는데, 정말 유명하고 스님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찾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무대는, 인생이라는 것도 무대예요. 지금 여기 오늘 예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떤 그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또 노래를 부르러 가도 당신은 몇 번째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무대는 배역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네,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데 뭐하러 단역을 맡고 뭐하러 조연을 맡고 엑스트라를 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라. 즉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죽어서도 대접받죠. 기왕 사는 인생인데 스스로 주인공이 되라. 스스로 주인공인 사람은 누가 뭐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이렇게 크게 될 스님들 딱 이렇게 출가해서 잠시 잠깐만 봐도 이 스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스님이 되겠구나. 금방 느끼게 됩니다. 고승들. 왜? 자기가 다 해요. 알아서. 공부해라고 시켜도 안 시켜도 하고, 쓰레기 주우라고 안 시켜도 줍고, 마당 풀 뽑으라고 안 해도 뽑고, 깨끗하게 설거지 해라고 안 해도 남이 입을 댈 필요가 없게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자영업을 해도 어때요? 금방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꼭 시킬 필요도 없이 알아서 척척하니까 사장이 보든 부장이 보든 과장이 보든 무조건 진급 순위가 영순위입니다. 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고속 승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어떤 큰 줄을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도 하지요. 근데 그 낙하산 줄이 어때요? 아무리 튼튼해도 끊어집니다. 네. 이렇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가 안 되고 안 풀리고 한다면 내가 하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하인도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착각은 어때요? 자유죠. 자유. 망상은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 네. 착각, 망상은 자유입니다. 자유니까 거의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생각과 상상만 그렇게 하고 계속 하인 노릇을 한다면 병이 납니다. 병.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안 된다고 원망을 하게 돼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하인보다 더 못한 사람은 바로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쁜 말을. 옮기려면 좋은 말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있죠? 절대 만나지 마세요. 나도 어디 가면 이간질 시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와서 나에게 남 얘기 험하게 나쁘게 은근히 이렇게 전하는 사람. 바로 돌아서면 내 얘기 그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상대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헐뜯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을 그만큼 살아오셨으니까 그 정도의 해안은 갖고 계시죠. 네. 소련의 공산주의가 옛날 구소련이라고 그러죠. 몰락 그랬어요. 몰락. 무너지고 이데올로기의 어떤 부재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재를 틈타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고와 세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신세대, 뭐 X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끌고 다니는 거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무슨 세대? 신세대, X세대. 누구예요? 예? 누구? 아니, 지금 X세대에서 주인공 역할하고 전 세계 누비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돌. BTS. 예? BTS. 방탄소년단. 정말 그 친구들은 방탄복을 입었어요. 아무리 비난하고 힐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끄떡이 없습니다. 대통령 아무리 똑똑하고 몇 사람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하고 다닙니다. 네. 정말 의연하게 어디 나라에 가서도 대통령이 초청하고 유엔에서도 초청을 하고,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도, 플렉톤이라는 것도 지금 그런 세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첨단 이론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절대적이다?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적이다. 부처님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어중간입니까? 네, 쌍산 선생님은 맞습니다. 절대 진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만나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속이지 말 그래. 요 소리밖에 안 하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속이고 있어요. 그래야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는 절대 아니야. 안 그랬어요. 청문회장 가보세요. 범죄 저지른 사람 보세요. 네,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자기는 아니라는, 뻗을 때까지 뻗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들키면 들켜도 본전이니까 어차피. 이런 그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이런 해안들이 있는데, 그 해안선 길이가 어떤 때는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자, 그럼 물이 빠졌을 때는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안선을 몇 킬로다 딱 명명을 한다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답니다. 이것만 해도 진리예요. 진리가 없다는 게 진리예요.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 낭설이에요. 근데 대부분 개근상을 드려야 되는데 역시나 조금 늦었지만 오셨네요. 부처님 전에 또 백미공양을 관세음보살 천정엽님, 천년화님, 김기영님,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결석을 안 해요. 아마 신장 결석 같은 건 안 걸리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들어요. 일기예보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일기예보라는 것은 그날의 온도와 뭐 바람, 뭐 강우량, 뭐 강수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압이라든가 그런 걸 계측한다고 그러죠. 계측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계측 과정에서 보면은 측정되는 각각의 어떤 수치, 소수점 이런 것들이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한참 동안 일기예보가 거의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믿질 않았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낮추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사는데, 낮추는 것은 좋아요. 드러내고 나서는 것보다 낮추는 게 훨씬 좋기는 좋지요. 좋은데,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나중에 훗날 어떤 역사에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반 고흐라든가 뭐 피카소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대화가들도 굶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빛이 나기 어려워요.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게 있어요. 아마 수십억 갈 거예요. 이게 바위 속에 있으면 뭐예요? 다이아몬드일까요? 바위일까요? 바위예요. 그 바위를 예전에는 참 포크레인이나 기계도 없이 어떻게 그걸 캐냈는지 몰라요. 쪼아서 허실강님 안녕하세요. 쪼아서 징으로 쪼아서 그 큰 바위를 깨는 걸 보니까 제가 징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더라고요. 내서 거기다가 이런 그 쇠 핀을 한 7, 8개, 한 10개씩 박아놓고 그걸 오한마로 하나씩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돌이 그 엄청난 바위가 쫙, 저희들도 장작 팰 때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막쇠라고 그러나, 이걸 딱 박아놓고 작은 도끼 같은 걸 박아놓고 그 도끼를 때리거든요. 딱 얼음 깰 때 바늘 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놓고 탁탁 치고 딱 깨지는, 똑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충격으로만 사람이 잘못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작은 충격에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접시물에 코 빠뜨리고 죽는다. 뭐 뒤로 넘어져도 그런 말들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난 코가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이렇듯이 세상은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그 당시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었을지라도 훗날 역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사람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나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천하의 한 명이 같은 사람도 부관참시를 당하잖아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관상쟁이가 당신은 목이 잘려 죽을 팔자예요. 근데 목이 안 잘려 죽으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 점쟁이도 틀릴 때가 있구만 이러고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당장 부관참시를 하라.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라. 내가 혼자, 이건 뭐 아무도 못 봤으니까 하나님도 부처님도 스님도 모르겠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바람이 알고 자연 전체가 알고 있어서 어디 도망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참회를 해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갯벌에 들어갔어요. 발을 한번 담궜는데 더 담그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담그면 어때요? 죽죠? 한번 담궜는데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빼야 돼요. 참 성녀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귀어보니까 여자가 너무 독해. 남자가 사기성이 너무 강해. 그 계속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내 판단이 그러면 빨리 발을 빼야죠. 네, 빨리. 나중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발을 빼고. 세상에 남자가 35억 명에서 40억 명이나 있고
여자가 한 40억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에페라 그런 걸 고르냐 이 말이에요. 잘 골라야 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실강 세상에 좋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문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라 상감 임금도 자기 싫으면 어때요? 그만이죠. 내 싫은데 내 잠자기 싫은데 왜 자꾸 자라고 그래? 뭐 짜증나는 거. 화합은 해야 되지만 강요는 하면 안 됩니다. 강요는 그 사람 나름대로 주체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보잘것없다 나를 이렇게 여기는데 이 보잘것없는 천하의 쓸모도 없는 여러분들 매일 닦아내죠. 먼지. 이 우주의 시작이 먼지 한 톨이에요. 먼지가 쌓여서 우주가 된 거예요. 그 세상에 하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보이지도 않는 정자하고 그거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보입니까? 뭐 2억 마리가 3억 마리가 한꺼번에 물총을 쏴가지고 거기서 하나가 선택된다는데 참 신기하죠. 그 2억 마리, 3억 마리 중에서 제일 잘난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네. 여러분은 수억 마리의 그 생명체에서 선택된 사람들. 저는 왜 이렇게 못 났어요? 예? 저는 왜 이렇게 못 났어요? 선사시대에 태어났으면 미인 중에 미인.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그렇게 사실대로 하면 어떡해. 그래도 김정구 가수 좋다고 얼마나 아마 포항에서 팬클럽 최고 팬클럽 왕이에요. 왜? 자신을 내주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그래요. 농담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김정구 가수 얼굴이 돼 몸매가 돼 노래가 돼 키가 커 가진 게 있어. 맞아요 스님. 발끈하지 않아요. 대인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랫소리 안 해도 저렇게 탁탁 와서 또 공부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한 가지 오지랖이 너무 넓어. 그래서 내가 별명을 럭비공이라고. 어디로 튈지 몰라. 언제 어디로 튈지.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홍길동이라고. 음률 시인 배지명 가수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기타를 또 아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좋은 말 할 때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셨네요. 또 한 번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은 문화보페일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무상사 앞마당에서 나비가 한번 날갯짓을 펄럭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펄럭인 그 나비의 날갯짓 그 미세한 바람 한 톨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어때요? 흰남노가 되버려요. 난마돌이 돼서 작용을 하는. 발리 같은 적도에 바로 태양 밑을 적도라고 하죠. 그래서 살짝 바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이쪽에 오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돼버린다. 내가 누구에게 정말 실없는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상처, 마음의 상처, 특히 부부간에 이거 엄청납니다.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자기가 내가 실언을 했구나 싶으면 얼른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 내가 그때 말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해놓고도 뻔뻔하게 뭐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왜 같이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걸릴까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쌍산 김동우 선생님 혼자 사시잖아요. 아닌데 혼자 살고 있잖아요. 네, 아닌데 혼자 살고 있어요. 호랩이 아닌 호랩이에요.
과부 아닌 과부들도 많죠. 천하의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걸림없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사시는 음악회 때 쓰라고 120장 달마도를 그려서 모셔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 번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은 이렇게 나누면서 화합하고 내가 가진 거 그릴 줄 아는 거 그 막말로 먹물값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문학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연예인이 옛날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쌍사 선생님 찾아와서 달마도 하나 주십시오. 제가 사러 왔습니다. 돈을 몇 천만 원 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가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죠. 돈하고 타협하고 재물하고 타협하고 돈 몇 푼 때문에 굽신거리고 비유 맞추고 되겠습니까 이거? 요즘은 여자들도 그렇게 안 삽니다. 예. 이 지구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죽어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십억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화면에 나타나듯이 그 화면은 가짜고 나는 진짜 같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0.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나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역할, 언행들을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듯이 스스로가 나약해 보이고 나약해지고 하찮게 여긴다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세우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자기 자리만 지키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가는 그림 그리고 나체 모델은 옷 벗고 사진 찍고 서예가는 글 쓰고 스님은 설법하고 자기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그대로 극락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밖에 할 수 없는 내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세상을 다 안다 해도 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최고죠. 세계 최고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만 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예요. 세상 최고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뭐가 불행하고 뭐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그래요. 아, 나는 돈이 10억인데 저 사람이 20억이나 갖고 있네. 이거 속상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한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이 살고 있다는 거. 네. 도움은 못 줄 망정 자꾸 비교해서 불행해지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이런 거는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라고 안 해도 치시네요. 오토매틱이 되셨어요. 수초 작주 입처 계진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 본다면 세상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치는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전체죠. 일부분이 없는 전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분은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스위스에서는 지금도 태엽시계를 만들고 있죠. 저도 태엽시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해요. 이게 요즘 아날로그를 저도 좋아해서 바느질도 제가 한 30년째 하고 있고
재봉틀도 돌리고 있고 뭐 구슬도 이렇게 팔찌도 만들어서 사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언제든지 드리죠. 오늘도 이제 필요하신 분은 또 이제 슬쩍 빼서 주머니에다 넣으시면 팔찌가 없네요 하고 제가 또 드립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가 없으면 마차 수레만한 톱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수십억 개의 톱니들이 맞물려서 전체가 우주가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일부분이 전체라는 거. 정말 오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슈퍼챗이라고 하나 또 보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살펴보느라고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큰 복전이 임하고 원성치 하시라고 마음기도 올리겠습니다. 한 부분은 전체와 같고 전체는 또한 뭐와 같다? 반대로 한 부분과 같다.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걸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동차. 전체예요. 그 전체에는 수천 개의 부속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고 우인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별의별 이름들이 뭐 척추, 장기, 간, 뭐 천엽 아니지? 별의별 게 다 있고 대장이라고 하는 속에는 수백조의 세균들이 또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돼 있다? 힌트 다 드렸죠? 뭘로 돼 있다? 이름으로 돼 있다. 이름으로 돼 있다. 세상은 이름밖에 없어요. 왜? 이름은 남아있어요. 이름은 천년 만년 가도 남아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다녔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 그냥 이름밖에 없어요. 허실각? 그냥 이름이에요. 본인이 허실각 아니에요. 찬이?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밖에 없는 게 내가 대단해.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이건 어때요? 뭐라고 우리 그거 옛말로 팔불출. 어른들이 그래서 경기를 많이 하셨죠. 이름밖에 없는 허무맹랑한 존재가 뭐 잘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난 줄 알았으면 이미 잘난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이미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척 할 필요 없어요. 위험해요. 오히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TV에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마동석 나오는 거 영화 그 2편 속편 뭐죠? 네? 크게 범죄도시? 맞아요? 네? 그거 봤어요. 할인해가지고 8,000원 주고 TV로 봤는데 범죄도시 2 첫 대목이 뭐였어요? 돈 많은 집 회장 아들 땅 보여준다고 이렇게 정말 극진하게 잘해서 공을 들여가지고 땅 보여준다고 유인해서 땅을 탁 보여주고 어떻게 됐어요? 차에 딱 들어가니까 너 납치된 거야. 그리고 뒤지게 패가지고 돈 많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의 뭐 100만 분의 1 정도로 안전한 게 비행기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범죄를 일으켜버리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 타다가 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럴 염려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고마운 일이죠. 전체는 부분과 같고 부분은 전체와 같다. 이것은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각자 개인의 차이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 수사, 사회는 하나같이 나라고 하는 존재, 개인이라는 존재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나라 주인이 돼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나라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 각자가 다 주인 노릇만 하면 스스로 해버리니까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고 속 썩을 일도 없고,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왜 화장지를 저 모양으로 버리는 거야? 변기를 왜 이렇게 지저분한? 자, 이 절만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녀가잖아요. 그냥 그걸로 그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 어때요? 이거 저거 치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주인들만 오면 좋겠어. 하인들은 안 오고. 그래서 간 다음에 이건 어느 하인이 다녀가셨구나. 여기는 주인이 다녀가셨네. 알게 됩니다. 그 뭐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신용만 내는 거예요? 크게. 네. 네. 이렇듯이 어디를 가면 내가 주인이 되세요. 스스로 수처 작주. 수처 가는 곳마다 작주 주인 노릇을 해라.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배지명 가수 좀 어제 그렇게 아팠다고 하는데 전화도 없었어요. 내가 아까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서야 어제 할 일도 하나도 못 하셨다고. 주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별로 드러내지 않아요. 나 아파 죽겠어. 빨리 와. 뭐 좀 사갖고 와. 이거 하인이에요. 하인입니다. 나 돈 없어. 돈 좀 줘. 주인이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 주인은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하인은 뭐예요? 반대로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모슴들이 세경 받고 마님은 이거 세경 주는 사람. 그 스님 저는 줄 게 없어요. 왜 없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줄 게 수없이 많습니다. 마음 줘도 돼요. 웃음을 줘도 돼요. 윙크해줘도 돼요. 가서 다독거려줘도 돼요. 아픈 사람 이렇게 거들어줘도 돼요. 자리 없는 사람 양보해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짐 들어줘도 돼요. 돈으로 재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없어도 하니까. 있어서 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있어서 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어떤 분 그래요. 스님 제가 요번 일만 성공하면 스님 대웅전을 제가 지켰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물 건너간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할 사람은 지금 바로 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 있죠. 그 말을 제가 고쳤습니다. 뭘로? 해야 된다. 먹으면 되지. 계속 먹으면 돼. 언제 오고? 배 안 불러요. 굶어 죽어요. 먹어버려요. 그냥 즉시. 즉시. 마누라가 수박 사오라고 했는데 사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가야지 하고 잊어먹고 집에 오면 이제 눈칫밥 먹는 거예요. 마누라 참 수박 바로 사버리면 돼요. 가서. 이렇게 즉시 좋은 건 즉시 해버리는 거예요. 또 나쁜 건 즉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담배 몸에 안 좋으니 끊어야지. 금연 학교 다니고 사람들한테 소문 내고 그 뭐예요? 뭔 담배? 전자담배 물고 다니고 끊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담배를 왜 끊어요? 그 좋은 거. 난 담배 끊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안 피면 돼. 안 피면 돼요. 정말 안 피면 돼요. 그럼 뭐 어려워요? 잔소리 자꾸 하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야 이놈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짜증나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자살까지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찮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고생 2학년짜리를 둔 엄마가 서울에 잘 살아요. 고층 아파트 잘 사는. 하도 공부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하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전교 2등인가를 했어요. 성적표를 딱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 불러서 뭐 잔치하고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이를 학교 보내려고 가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 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아파트 수십 층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침대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엄마, 이제 됐어? 불길한 예감이 딱 들어. 투신한 거예요. 투신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자기가 시키는 거, 자기가 좋은 걸 아이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심한 말로 무식한 노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정말 싫어도 내가 못마땅해도 하자는 거 좀 해주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상대방도 또 내가 원했을 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고집대로 혼자 가서 사세요. 무인도 나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잖아요. 속옷을 입든지 말든지 뭐 목욕을 하든지 말든지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부처님의 제자 무상사 공부하는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